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서는 진격의 경제. 김영익 서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미국의 3대 지수라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입니다. 네. 이 중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이 계속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뭐 약간 올랐는데요. 뭐 4,868로 역사상 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계속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는 2021년 11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약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S&P 500는 연일 최고치 기록하는 반면에 다우지수는 38,000선 돌파한 뒤 잠시 이제 주춤하는 모양이세요. 예.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구성 종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S&P 500이라는 것은 주로 제조업 이외에 30대 우량 종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넷플릭스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회사가 주가가 무려 11%가량 올랐어요. 그러면서 S&P 500은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무슨 요인이 있었나요? 무슨 발표라든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요? 실적이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라는 종목은 다우지수에는 편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S&P 500은 올랐는데 다우에는 이 종목이 안 들어가지고 떨어졌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영향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상승세인 이유 무엇입니까? 우선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경제가 오늘 아침에 발표됐습니다. 1.4% 성장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데요. 한 2.5%. 미국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좋으니까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요새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거의 다 미국에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애플, MS,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세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리고 돈을 엄청 풀었었어요. 네. 그래서 2022년 뭐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상승세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예, 조금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가 경제 변수에서는 너무 빠르게 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명목 GDP하고 미국 S&P 500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그거로 평가해 보니까 제가 한 10% 정도 가대평가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거 올간 지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10% 이상 좀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기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모양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명 서학개미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쏠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많이 몰렸습니까? 예. 예,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 비중이 61%예요. 유럽 비중 한 15%, 일본, 중국 비중 3%인데요. 거의 61%가 우리가 미국 투자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주가 올라가지고 그동안 수익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가대평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61%는 좀 높다. 예,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저는 취지세요?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와 비추어 보건대. 예,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가 계속 오릅니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서학개미들은 이렇게 일단은 지금 웃고 있는데 동학개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그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한 20% 올랐는데요. 우리 코스피 19%, 특히 코스닥은 28% 올랐어요. 작년에 우리 주식 성적 괜찮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올해 들어와서 세계 주요 주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까지 보니까.
코스피가 7.0%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최근에 저 북한 리스크가 조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리스크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20일까지 수출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 수출이 빨리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더 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작년 주가가 11월, 12월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관들이 일부 연초에 들어가지고 작년에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이익 실현을 하면서 좀 많이 팔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목 GDP, 유동성 이런 걸 평가하면은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북한 리스크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수출 실적 저조, 그다음에 일부 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은 그런데 올해 한국 증시는 어떨지 좀 전망을 좀 해주세요. 예, 뭐 여기서 크게 뭐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저평가됐다. 얼마 전에 그 우리 코스피가 2,400까지 떨어졌는데, 네네. 뭐 우리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걸 평가하면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여기서 계속 좀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저는 뭐 5월 이후에 한 단계 좀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나라 중국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세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중국 주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우리 이거 ELS 문제가 됩니다. 홍콩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올해 들어와서도 이 두 나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는 반등했죠.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돈을 많이 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랐는데요. 뭐 중국 주가도 여전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저 미국 주식 많이 오르고 중국 주가는 저평가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평가된 것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연말로 갈수록 미국 주가보다는 중국이 워낙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조금 중국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가 떨어지고 또 중국 주가 떨어지는 것도 이제 연관이 돼 있을 텐데 한국 주가 떨어지는 게 중국 경제 침체와 연관돼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중국 경제가 그동안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 자랴 그 4 내지 5% 성장하는데 중국이 이제 중성장 시대 접어든 거죠. 그래서 성장률은 낮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아마 극단적인 침체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경제 변수에 비해서 중국 주가가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증시 훈풍이 아직 이제 국내까지 영향을 지금 현재는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주로 부문별로 보면 어떤 부분이 안 좋습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 주식 보면요. 예. 뭐 최근에 모든 업종 다 떨어졌는데요. 특히 그 2차 전지 업종. 예. 그것들이 작년 그 상반기에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거품이 발생했다가 예. 하반기에 이제 많이 꺼졌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그동안 정말 빠르게 성장했는데 네. 뭐 가격이 비싸다. 그다음에 뭐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로 전기차가 성장이 좀 잠깐 그 주춤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는데요. 뭐 일부 종목별로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제 가격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에 엄청 실적이 좋았던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그 이제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아마 2% 넘게 성장할 텐데요. 근데 최근 그 수출 통계를 보니까 반도체하고 선박 네네. 이쪽이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에 자동차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그 수출 동향을 보니까 반도체하고 조선업종 이쪽이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모은 비트코인은 ETF 현물 출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저 증시격언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뉴스가 나오면 그 이전에 다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ETF 편입된다. 그 이전에 많이 올라버렸죠. 기자들 사이에 또 얘기가
증권 출입 기자들이 사면 다 팔아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면요. 신문에 그 보도가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미리서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한 17%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더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요인 보니까 미 달러 지수예요. 미 달러 지수.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고 달러 지수,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달러 지수가 좀 올랐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미국 그 대내 불균형, 미국 연방정부 부채 많고 대부채도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가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는데 최근 59%까지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중국이 달러를 줄이고 금을 사고 있죠. 이런 거 보면 달러 가치가 앞으로 중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많이는 안 떨어지고요. 그렇군요. 앞으로 좀 멀리 되면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ETF 현물 출시로 투자가 편해지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 기대감으로 1월 초엔 3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에 그 ETF 편입된다니까 그 이전에 미리서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건 적정 수준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영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장 ETF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인 아마 거래 수단은 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투자 수단이다. 이거는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에 미리서 많이 올랐는데 막상 발표됐자마자 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저는 투자 수단으로 계속 남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달러 계속 하락세 이어가고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좀 많이 투자하시는 건 위험하고요. 우리가 그 주식 채권 투자하면은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 이런 게 나오고 채권 투자하면 이자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 금 이런 것들은 이자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데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관심도 갖고 많이는 아니지만은 뭐 투자 자세는 한 10% 안팎 이 정도는 뭐 저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도이체방크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럽, 영국 개인 투자자의 42%가 비트코인이 향후 몇 년 안에 사라진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저기 교수님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그러면 여전히 그 투자 수단으로는 남아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 언젠가 또 이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에 등장했거든요. 하필 2009년이 왜 등장했느냐 그걸 보면은 2008년에 미국에 위기가 오고요. 과거처럼 미국 경제, 미 달러를 못 믿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수단으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단으로 남아있겠다는 말씀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김영익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